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국회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쟁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야말로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왜 필요한지,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왜 정쟁인지 당사자들로부터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 정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 국회 일정이 합의가 됐습니다. 정상화되는 건가요? 제가 봐서는 한국당이 또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10월 2일부터 네. 21일까지 국정감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네. 또 국정감사를 또 미루자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어쨌든 이 조국 정국 이 혼란스러운 거를 계속 정쟁을 이어가고 본인들의 좀 삭발 릴레이를 계속해서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제발 좀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을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정기국회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바라보고 있고 300명 국회의원이라면은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해서 우리 국민들 앞에서 본인의 의정활동을 보여줘야 될 좋은 기회이고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합의됐던 일정 그대로 지켜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정감사를 다시 일정 조정해야 한다는 게 한국당 입장인가요? 아니요, 그런 입장은 없고요. 일단 먼저 지금 언론을 보면 저희가 굉장히 불편한 말이 있어요. 뭐 국회 정상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네. 정상화라는 건 뭐가 비정상일 때 정상화를 쓰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국회는 전혀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일정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그 설명을 드릴게요. 네. 비정상은 오히려 국민의 뜻에 반해서 위선과 특혜를 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식에서 벗어난 조국을 법무부 장관이 앉히는 게 이게 정말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엄호하려는 청와대와 민주당, 이게 저는 비정상이라고 보고요. 그게 국민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국회 일정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요. 대표 연설은 잠깐 미뤄졌습니다. 예. 조국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미뤄진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지금 위헌 순방을 하시기 때문에 그 대정부 질문은 목금 월 화로 일단 정했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픽스가 거고요. 그거는 확정이 됐고요. 네. 국감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럼 또 바꾼다고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저희 당을 디스를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그래 잠정 합의입니다. 그래서 디스라는 표현은 끊임없이 비판 네. 죄송합니다. 말을 바꾸겠습니다. 비판하는 거고요. 그 적어도 합의라는 거 이제 원내대표께서 만나셔서 또 국정 소위 말 국감 일정을 조율해서 정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10월 2일부터 한다는 것은 잠정 합의였다. 네. 민주당은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거고요. 당연히 합의했다고 다 얘기를 했었죠. 뉴스에 잠정 합의라고 나왔잖아요. 뉴스 안 보십니까? 밑에랑. 저희가 이걸 잠정 합의로 해야 하나 그냥 합의로 해야 하나 많이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있어요. 일단 의원님들한테 확실하게 전달된 거는 대정부 질문은 목금 월 하기 때문에 네. 준비를 하라고 저희가 다 전달받았습니다. 참고로 그 잠정 합의된 일정이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일정에 따라서 몇몇 상임위는 이미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표 연설, 그러니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원래 그제부터 오늘까지 진행되기로 합의를 했었다가 그게 이제 미뤄진 거잖아요. 네. 보통 이제 정기국회 열리면 교섭단체 대표 연설부터 하고 그다음에 대정부 질문하고 그리고 국정감사 들어가고 이게 일반적인 그런 절차 아니었던가요? 지금 현재 국회법 그 104조에 보면요. 발언 예. 원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발언 순서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매년 첫 번째 임시회 그리고 정기회에서 실시한다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순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통상 대표 소위 말하면 이제 대표 연설을 네. 먼저 하고 그다음에 대정부 질문 국감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서 10년 동안은 매년 대표 연설을 맨 나중에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랬고 2014년에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맨 뒤에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대표 연설을 저희가 맨 뒤 첫 번째 못하겠다라는 건 조건 인정 못하겠다는 건데요. 대표 연설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모든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또 제시를 하고요. 예. 또 정당이 나가야 될 방향을 국민들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그 정당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인데 국민이 인정하지 못하는 조국 거기 앉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이 있는 한 저희가 대표 연설을 못하겠다라는 게 저희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예, 대표 연설이 뒤로 갔던 것은 전례가 있었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보면은 그 한국당이 지금 방금 내세운 논리는 전 앞뒤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무위원석에 조국 장관이 앉는 건 가능하지만
대정부 질문할 때 국무위원석에 앉는 거는 또 가능하다. 아, 지금 거꾸로. 그렇죠. 예. 교섭단체 연설할 때는 안 되고 네. 자리에 앉으면 안 되고 대정부 질문할 때는 앉아도 된다. 그리고 국정감사는 또 피감기관으로서 국정감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어떻게 하면 이 조국 정쟁을 더 키워서 대통령과 조국 후보를 곤란하게 하고 조국 파면을 정기국회 내내 관철시키겠다라고 하는 정쟁을 저는 그렇게 드러냈다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 국회에 우리 국민들의 고스란히 피해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논리적인 부분에- 문제라서 네네. 질문을 네네. 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연설 조국 장관이 참석하는 한 못하겠다. 이게 한국당의 공식 입장이죠. 네네. 근데 대정부 질문에는 출석시키겠다. 이것도 아니요. 한국당의 그렇지 않습니다. 아. 대정부 질문에 나와라고 한 적 없고요. 대정부 질문에도 안 나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지 말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래도 나오겠다면 저희는 대정부 질문은 소위 말하면 전체 국무위원이 아니라 불러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국 청문회 시즌 2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문회 때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지금 최근에 검찰 수사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다 내용은 너무나 국민들이 많이 아시고 내용도 방대한 거짓말을 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정부 질문에서 저희가 나온다면 청문회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걸 정쟁이라고 그러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심의 반영입니다. 지금 민생 하시는데 지금 민심이 조국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좌우의 논리도 아니고 보수 진보의 논리도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상식이 있는 나라, 적어도 상식이 있는 나라, 정의가 있는 나라, 제대로 된 윤리가 제대로 선 나라라면은 조국은 절대로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국민들의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그 대다수의 생각을 야당이 받들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네.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 야당의 입장이 있을 테니까 민주당 입장은 입장대로 있을 것이고 제가 지금 던지는 질문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들을 자격이 없다는 그러니까 장관으로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그렇죠. 사람을 대정부 질문 때는 장관으로 인정해서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거기에 들어오려면은 장관이어야 그 석에 서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출석이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논점을 흐리고 계신데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데요. 교섭단체 연설에 당연히 국무위원들 그런데 출석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그렇죠. 거부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대정부 질문 때도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됩니다. 국회는 그걸 의결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근데 의결이 그런 아직 안 부분에 됐거든요. 관해서 마음에 따라서 어쩔 때는 출석하면 안 되니까 교섭단체 연설을 뒤로 미루자고 하고 어쩔 때는 대정부 질문에서 또 출석하는 걸 허용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지 앞뒤가 안 맞는 않습니까? 주장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 아니고요. 출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저희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면 기본 나왔어도 입장인데 질문을 안 저희가 하는 지금 게 맞지 않나요? 지금 나와서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차관을 불러서 해도 되고 총리한테 해도 됩니다. 근데 본인이 굳이 거기 앉아 있다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쫓아내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불러서 성문회 시즌 2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여튼 네. 입장을 여쭤보는 그러니까 게 기본 아니라 입장은 저희는 논리를 출석하지 말아야 여쭤보는 그러니까 겁니다. 출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저희 기본 주장입니다. 예. 출석을 하실 거고요. 과연 출석하셨을 때 질문 안 하실까요? 저는 아마 조국 장관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퍼부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나오시겠다면은 뭐 어떻게 할지는 저희도 또 저희 나름대로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나오시지 말아야죠 이번에. 예. 글쎄요, 아직도 여전히 아직 이해는 잘 안 장관은 되는데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출석을 하면은 대정부 질문도 파행시킬 건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대정부 질문할 의원님들의 의사들이 아직까지는 다 이렇게 뭐 표출이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지금까지는 나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나오면 청문회 시즌 2를 하겠다는 입장도 지금 그러니까 공식화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관한테 묻는 게 아니고요. 다른 장관이 아니어도 사람한테도? 모든 지금 총리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모든 분들이 나오십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서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그럼 겁니다. 조국 장관한테는 질의를 안 하고 출석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출석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데 저희는 하지 말라는 게 저희 기본 입장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은 여전히 이 국회 일정 관행대로로 진행되어 왔던 일정에 대해서 여전히 정쟁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니 조국에 대해서 본인들이 묻는 게 유불리에 왜 따라 정쟁입니까? 가지고 조국 장관을 못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나오면은 뭐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또 집중적으로 질문을 퍼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게 정쟁에도 유리할지 판단해서 결정할 거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 일정이라는 게 아직도 요원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두 분 아니 입장은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충분히 반대하고 이렇게 분노하고 격노하는데 도대체 임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거기에
정말 나오시려는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지금쯤 그 입장은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까요. 부끄럽기 때문에 내려가셔야 네, 알겠습니다. 되는 거예요. 자, 조국 내려가야 수사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도 하나하나 세세하게 들어가긴 그렇고요. 가족의 위법이 드러날 경우에 공직자가 책임을 져야 하나, 이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 입장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정재 의원은 어떻습니까? 가족이요. 지금 뭐 조국이 단순히 가족과 별개가 아닌 것 같아요. 다 지금 경제 공동체처럼 거기까지 넓히면은 네. 논점이 조금 확대되니까 일단 가족의 위법성이 드러났을 경우에 공직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자, 저희가 공직자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네.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성, 네. 자질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수많은 장관 청문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서 중간 낙마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박기태 법무부 장관은 예전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딸이 이대 그 특례 입학했다는 이유로 그저 사임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청문회 자리에서 사실은 더 이상 가서는 안 되죠. 위법하고 상관없이 도덕적인 문제도 너무나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검찰 조사에서 많은 가족의 혐의들이 지금 거의 그 여러 그 진술에 의해서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기소도 된 것이고요. 지금 구속도 곧 임박했다는 뉴스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법을 위반했던 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의 문제는 문제가 위법이든 있다면, 아니든 도덕적으로 공직자가 그렇죠.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네. 많은 말을 뱉어냈습니까? 그래서 그 말에 책임을 진다면 당연히 물러나야 되고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소위 말해 공직자윤리법도 위반을 했고요. 위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다 아시겠지만 뭐 부인이 그 투자도 하고 그다음 그 펀드 운용도 하고 같이 했는 거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또 직접 투자, 공직자는 직접 펀드 주식 투자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그 위법성이 지금 가능성이 높게 지금 다들 검찰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래서 지금 이쯤 되면 위법성하고 상관없이 저는 당연히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 의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아닌 부분도 있는데요. 이번에 그 조국 장관 청문회를 보면서 그 한국당이 제기했던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후보자의 가족과 반계에 대한 주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고 거기에 가짜 뉴스와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로 우리들의 좀 그 이런 판단력들 흐리게 한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쨌든 검찰이 무리하게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기소할 때 검찰 같은 경우가 공소장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총장 직인을 직접 인주에 찍어서 날인했다라는 그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흘린 거를 보면은 그 표창장에서 총장 직인에 대한 파일을 마치 오려가지고 붙여서 한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야 될 사안이고요. 얼마나 검찰의 기소라는 게 급하게 증거도 없이 최성해라고 하는 동양대 총장, 말이 막 이리저리 바뀌었던 사람의 진술만을 의존해서 기소를 했는지 이 당사자에게는 방어권 한마디 말도 들어보지 않고 무리한 기소했다는 게 스스로 드러난 겁니다. 근데 또 검찰이 갖고 있는 그 표창장이라는 건 사본입니다. 원본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박지원 의원한테 가가지고 원본 어디 있느냐고 어떻게 구하셨냐고 조국 가족한테 원본을 좀 줄 수 없냐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검찰이 흘리고 있는 내용을 보면 표창장은 그림 파일을 갖다 붙여서 인쇄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원본이 인주를 찍어서 총장 직인을 날인한 거라면 검찰은 어떻게 될까요? 그 공소장 내용은 직접 확인이 된 건가요? 다 공개를 했었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공소장에는 직인이 찍었다고 돼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아들이 받은 상장에 그 직인 부분을 오려서 다른 문구랑 이렇게 이제 합성을 했다는 이거잖아. 이게 이제 병존할 수는 없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수사 과정의 문제라든가 언론 보도 문제를 두 분과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위법성이 확인됐다는 가정을 했을 때 공직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이 원론적인 걸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검찰이 무리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가정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과연 맞을까 싶은 겁니다. 여전히 정겸식 교수 같은 경우는 기회 있을 때마다
억울하고 뭐 사실과 가짜가 혼용돼 가지고 자신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스스로도 예. 무리한 기소였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국 장관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 책임을 결코 회피할 뿐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 우리 김정지 의원님도 여러 가지 뭐 가정이 있다, 의혹이 짙어진다로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것만으로 많이 이미 좀 이렇게 그 파면시켜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네. 사법부의 판단을 저는 지켜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가족들의 위법 사실이 이쯤 드러나면 위법성이 있든 없든 저는 창피해서 못할 것 같아요. 이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내려와야 됩니다.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건 위법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정의와는 거리가 먼 이런 사람 어떻게 법무부 장관으로 하냐는 거거든요. 법무부가 뭡니까?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로가 아닙니다. 정의를 지키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데 가장 불의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합니까? 자, 그리고요. 근데 불의하다고 지금 확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의원님. 보십시오. 지금 법을 얘기하는 거야. 자, 보십시오. 지켜보자고 스스로 자, 보십시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하는 말이 자, 거짓말만 청문회에 대해서 파렴치한 거짓말만 우리 몇 가지만 짚어보자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김종민 의원이 이랬어요. 표창장 위조 사실이 드러나면 자기가 조국을 반대하고 지금 김종민 의원은 그랬습니다. 표창장 위조 사실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 그게 검찰의 핵심입니다. 주장일 뿐이죠. 자, 정경심 교수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저도 잠깐.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 아닌가요? 그러면 PD 지금 PC를 그러면 왜 PC를 몰래 빼돌렸습니까? 그 PC 안에서 다 나온 겁니다. 자, PC 안에서 표창장이 위조됐다라는 게 지금 다 나왔고요. 구두로 그런 진술이 된 거 정황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제가 제가 이래서 잠깐만요. 두 분 다 그리고, 잠깐만 네. 잠시만 중단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토론에서 질문을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한쪽의 입장 분명하고요, 다른 쪽의 입장도 분명하고요. 다만 뭐 증거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은 없고요. 그리고 검찰이 공식 발표한 내용도 없다는데 두 분 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딸 논문 제출됐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증언이 있고 증언이 있었다고, 검찰이 예. 그렇게 확인하더라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토론 시간을 그러면 어떤 좀 토론도 못하죠. 왜냐? 검찰의 최종 발표가 있을 때까지 저희 이런 토론 프로는 막을 내려야죠.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소위 말하면 그 가장 큰 거짓말도 딸 논문을 자기는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왜? 아니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런 본격적으로 부분에- 토론할 수 있는데 네. 오늘 토론 주제는 그 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미리 질문지를 지금 통해서도 다 드렸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그쪽으로 질문은 가다 핵심은 보면 뭐냐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 의원님 이렇게 그게 거짓말을 하려면은 그 논문을 흔들어야죠. 자, 그러면 논문을 거짓말이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의원님께서는 거짓말이 아니다. 자, 그래서 제 아니- 질문은 이건 아직 의혹만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전히 청문회에서 우리 자랑스러운 조국 장관은 단 하나의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정의롭고 그 참된 말만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한국당이 무능력하지 않고 능력이 있었다라면은 그 고대에 제출됐던 논문을 보여줘야죠, 자, 국민 수많은- 앞에. 그런 건 하나도 자, 보여주지 하나만 못하고 말씀드리- 의혹만 하나만 제기한 거 자, 아닙니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표창장은요. 거기서 컴퓨터에서 가짜로 위조했기 때문에 진본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다음 논문은요. 아니, 진본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잠깐만 제가 부산대 말씀드릴게요. 의전원에 제출하는 게 있어야죠, 그 원본이. 그렇지 원본이 않습니까? 없죠. 왜 원본은 없습니까? 다 사진 찍은 거를 제출했으니까요. 사진 찍은 걸 원본은 어디서 제출했다고요? 나옵니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본인들이 원본 제출을 대조표를 해야죠. 찍어서 사본이 네. 제출됐고요. 네네, 그랬고요. 자, 아니, 입장이 너무 분명하게 다 있어요. 네, 그거 가지고 토론을 안 한다는 것은 토론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토론 주제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장관 관련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뭐 제적 4분의 1이면은 요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국회 통과해야 되는 거죠. 네.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뭐 가능성의 여부를 떠나서 저는 국정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으면 제출을 하는 겁니다. 예. 또 국민의 그 뜻을 받드는 게 국회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어도 지금 민평당이라든지 또 다른 야당에서도 국민의 민심, 여론이 있는다면은 이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을까 싶고요. 국정조사를 저희가 이번에 신청한 이유는 요구를 한 이유는 이번에 임명이 되지 않았더라면 요구를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되자마자 윤석열 배제를 하려고 그랬고요. 피의 사실 공표를 금지하려는
그 준칙안을 또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검찰에 대한 외압이고 압박이다.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한번 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국회 차원에서요. 그래서 이번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바른정당이 함께 해주셔서 그나마 좀 힘차게 저희가 좀 나가고 있는데 민주당도 같이 해서 이건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시자고요. 국회 차원에서. 전혀 협조할 네. 생각이 없고요. 지금 그 한국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한국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굉장히 모순되는 행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국당은 이 조국 장관 그 주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을 고소고발을 했고 그로 인해서 검찰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이 표창장이 위조됐느냐 안 됐느냐 가지고 이렇게 특수부가 다 투입되고 이렇게 정말 30군데가 넘는 곳을 압수수색했던 이런 수사를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면서 정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많은 검사들이 투입되고 이렇게 전방위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할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지켜보아야만 한 상황입니다. 우리 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보면 어떤 조항이 있냐면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되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국당도 이 조항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그 통과시킬 수 있는 의결 종족수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또 국정조사를 할 때는 교섭단체 대표 간의 위원들 구성을 또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건건이 다 막혀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정조사서를 냈다라는 것 자체가 철저하게 이 조국 장관을 파면시키기 위해서 이 정기국회를 정쟁으로 몰아가겠다고 하는 그 의도를 극명하게 보여준 게 이것입니다. 자, 수사 중에 소추 관련 의도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수사 전혀 중인 없고요. 거는 가능한? 네. 수사 중에 한 거는 최순실 네. 사건도요. 최순실이 검찰 수사 중이었고요. 그때도 국정조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예. 철저하게 했고 심지어는 구속된 상황에서도 국정조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이게 뭐 최순실보다 덜한 사건입니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30군데를 뭐 압수수색을 했냐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읊어드릴까요? 너무나 아니, 많아. 어떻게 이 사안을 아니 잠깐만요. 최순실과 박근혜 아니, 국정농단 잠깐만요. 사건과 지금 비교를 하시고 국정농단 이것보다 더 박근혜까지 크다고 안 얘기를 가더라고요. 하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 자, 의원님께서 알고 최순실 있는 사건이 사실도 아니, 하나는 제 동안계 발언할 표창장 위조에 대한 상황이고요. 의혹이고 앵커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사모펀드에 같아요. 대한 제가 의혹이 아니지 제가 않습니까? 발언 좀 국정을 하죠. 농단했던 왜 거와 이렇게 어떻게 흥분하십니까? 비교하시는 제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하죠. 예, 제 발언 좀 말씀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아니 최순실 사건 박근혜 대통령 빼더라도 최순실 사건과 다르지 않다면 왜 교수들이 최순실 사태 때는 2,234명이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3,369명이 96명이 시국 선언을 했어요. 지금 내용이 최순실 정유라면 모든 게 다 통할 것 같습니까? 그거 적폐를 몰면 민주당이 이제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이 사건도요 못지 않습니다. 사모펀드, 웅동학원, 사모펀드 개입해서요 했고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규정을 등등등 하신다는 많습니다. 자, 거고요.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추에 관여할 전혀 목적 없고요. 그다음에 공정한 수사 방해받는 거 우려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 장관 되자마자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특히나 청와대 또는 이해찬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이번에 수사 방해하려고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까? 거기 압박을 안 받을 검찰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정한 수사를 방해받는 우려가 돼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숫자가 부족하다 이러시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2당 뭐 2중대 3중대 믿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반박하실 입장 있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가지고서 검찰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는 얘기는 저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국회가 어렵사리 청문회 일정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전격적으로 전방위 압수수색한 것도 검찰의 정치 한복판에 뛰어든 것이었고요. 그리고 청문회가 마무리된 즈음에 공소장을 변경해야 될 만큼 허술한 증언 그런 것들에 기반해 가지고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것도 저는 검찰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든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 국민들 한국당이 노란하고 있다. 너무 과하게 흥분하고 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그럼 자. 모든 50% 이상의 국민이 지금 흥분하고 있고 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왜 국민의 60%가 지금 이번에 임명을 반대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국민들께서- 사문서 정경심의 사문서 위조 이런 거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의원님이 대해서 지금 아무리 주장을 의혹을 해도 갖고
그 조국 장관 일가의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누차 지적하시도 알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조차도 이거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들께 머리 숙이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가지고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와중에 그것도 전방위를 하고 있고 어느 검찰보다도 더 추상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정기국회 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파행이 아니라니까요. 국정조사를 파행 아니에요.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자, 저는 문제 파행 아닌가요? 아니고요. 자, 그러면 네. 자, 파행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순실은 했는데 왜 조국은 안 된다는 겁니까? 조국은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조국은 뭐 특별한 성역에 있습니까? 조국도 자, 해야죠. 보십시오. 이인영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국정조사는 어떤 경우에 하는 겁니까? 국정조사 최순실과 그러면 박근혜는 우리 국정농단에 대해서 자, 우리 국회가 제가 국민을 그랬죠. 대해서 한 것입니다만 최순실 한 특검을 얘기하는 가족의 거예요. 최순실 국정조사를 이 얘기하는 가족사에서 겁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국정조사가 수사 중이라고 해서 할수 무조건 안 있다는 되고 되고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소추 관여 목적이 있느냐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기 때문에 껌껌이 따질 텐데 한국당은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민주당은 필요가 없는 정쟁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이미 보도도 다 됐고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시청자들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정조사가 실제로 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관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또는 민주당이 혹시라도 표 단속을 못해서 국정조사가 실현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는 것인지 이 두 가지 네. 입장을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통과 가능성이 있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이 양심에 따라 투표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양심에 따라 국민의 투표하면 여론을 통과된다. 그럼요. 여론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제대로 된 분들이라 그러면은 제대로 국정조사 예, 거기까지요. 오케이 하셔야죠. 제가 그럴 봐서는 가능성이 있나요? 이 사안은 국정조사를 할 사안이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할 일이 없습니다. 일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확인하고요. 조금 전에 그 최순실 사건과 조국 사건을 비교하면서 하나의 판단 잣대로 시국선언 교수 숫자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하나만 이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최순실 정국에서 나왔던 시국선언 교수님들께서 익명으로 시국선언을 했던가요? 잘 모르겠.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2천 몇 명, 3천 명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숫자가 어디가 많다 적다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적어도 이렇게 시국 선언에 많은 지식인들이 함께 한다는 게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최순실 사건도 어느 게 경중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아까 그 본질을 좀 흐리고 싶어 하시는데 뭐냐면 검찰 수사 중에 국정조사가 가능하냐? 그겁니다. 가능하다는 거죠. 네.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고 얼마 전 가장 가까운 사건이 최순실 사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사건 얘기한 거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을 좀 흐리지 않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제 네. 딱 한 40초 남았는데 마무리 발언하시죠. 일단은 뭐 시국선언 교수 숫자를 먼저 언급하신 거는 김정직 의원님이셨습니다. 저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이렇게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되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냉정을 찾을 필요가 있고요. 검찰이나 언론에서 제기됐던 것 중에 그 다음 날이면 바로바로 뒤집히고 가짜라는 게 드러난 것도 있습니다. 코이카 안 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코이카 이사장이 나와가지고 코이카 갔다고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까? 몽골에 갔다고. 예, 몽골에 네. 갔다고도 네. 확인해주지 않았습니까? 좀 더 냉정하고 차분하게 검찰의 수사 결과 재판을 지켜보는 게 맞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네. 분 또 오늘도 격한 토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